요즘 MACD 쓰기 어렵죠? 50년 넘게 오랫동안 신뢰받는 좋은 지표인 건 알겠는데 차트 분석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시장은 이 지표가 개발된 시대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식, 코인 등 주요 매매 자산의 변동성은 10배로 커졌고 MACD를 적용하기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MACD를 제대로 사용하는 진짜 매매법 바로 시작합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지표 먼저 적용하고 살펴보죠. MACD 검색하면 나오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차트 하단에 이렇게 적용되었죠. MACD라는 지표는 50년도 더 전에 제럴드 아펠이라는 분이 개발했는데 이것은 MA, C, D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MA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이죠. C는 컨버전스, 수렴이란 뜻이고 D, 다이버전스, 발산이란 뜻입니다. 이동평균을 활용해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잡아내겠다. 이게 MACD란 지표예요. 지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성이 사실 간단합니다. 먼저 두 개의 선이 보이는데 이 중 파란색 선이 주인공인 MACD 선이고요. 주황색은 시그널이라는 선입니다. 그리고 지표 우측에 이 Y축을 보면 가운데 0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선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이 위에도 있다가 아래도 있다가 이렇게 배치를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두 선의 격차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이런 자리처럼 히스토그램 값이 큰 곳은 두 선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 자리처럼 두 선의 격차가 작아졌다가 결국 여기에서 두 선이 교차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의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히스토그램도 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색깔이 바뀌게 되죠. 다시 이 자리에서 두 선이 교차하고요. 그에 따라 히스토그램도 0선 위로 올라가며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MACD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지금 차트에 이동평균을 두 개 적용했죠. 위쪽 파란색 선이 12 이동평균이고요. 아래쪽 주황색이 26 이동평균입니다. 이걸 통해 차트 움직임이 MACD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위쪽 이 구간 그리고 아래쪽 이 구간은 가격이 횡보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명확한 상승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먼저 상승 구간에서는 짧은 12 이동평균이 보다 긴 26 이동평균의 위에 있죠. 이것을 이동평균의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면 하락할 때는 두 이동평균의 상하 배치가 반대죠. 이것을 이동평균의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MACD 값은 중앙 0선을 중심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상승장에서는 MACD가 0선 위에 배치하게 되죠. 반면 하락장에서는 0선 밑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MACD 값이 최대치까지 올라간 이 자리를 살펴보면 두 이동평균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MACD는 두 이동평균의 차이를 표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처럼 두 선이 달라붙어 버리면 MACD 값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MACD가 0선과 교차한 여기와 여기는 어떨까요? 둘 모두 이동평균에 교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앞 단계의 횡보에서는 MACD가 0에 그냥 붙어버리죠. 두 선이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락 구간 최대의 MACD 값을 기록한 이 자리는 두 선의 격차 역시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MACD 선의 생성 원리를 확인했으니 지표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면 인풋에 써 있는 패스트 랭스가 12 이동평균 그리고 슬로우 랭스가 26 이동평균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호 평화라는 뭐냐면 이 주황색 시그널선의 산출 방법인데 이거는 파란색 MACD에 길이값 9를 적용한 이동평균이란 뜻입니다. 간단하죠? 이 수치들은 투자 자산이나 매매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젠 이동평균을 제거하고 구간에 따라 매매법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매수 신호인 이 자리 골든크로스 0선으로부터 거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가격이 상승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 자리는 곧바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보가 여기 한 번 더 있었는데 여기서 MACD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둘 다 횡보지만 처음 도입부가 앞 구간은 MACD의 상승, 뒷 구간은 MACD의 하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MACD 방향과 가격의 방향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횡보는 앞서 적용했던 두 개의 이동평균에 격차가 없는 지역이죠. 따라서 MACD가 0의 수렴에 가는 겁니다. 시작점이 어딘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횡보하기 때문에, 즉 이동평균의 격차가 없기 때문에 계속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상승 구간에서는 그래도 MACD 값이 완만한 상승을 보였죠. 이때 이유를 살펴보면 횡보가 끝나자마자 여기에서 MACD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가격 하락을 이끌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MACD는 추세가 바뀌는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를 잡아내는 것과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을 읽어내는 현존 최고의 지표로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횡보 구간,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MACD를 사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 이 잡음 때문일 거예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하나하나에 반응하다 보면 이런 횡보장은 정말 악몽이죠. 차트 통계상 50% 비율은 추세장이지만 나머지 50%는 횡보 또는 잡음 구간입니다. 즉 MACD로 추세장을 모두 잡아낸다 하더라도 횡보 구간, 나머지 50% 구간을 사실상 버려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추세장 안에서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MACD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버거워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노력해왔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That's the MACD. I know the guy who put the MACD together. A good friend of mine, a guy called Jerry Appel. 최근 23년에 작고하실 때까지 트레이딩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아온 데이비드 폴, 우리가 세력이라 부르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스승이라 불리는 이분은 강연에서 MACD를 자주 다뤘는데요. 이분이 설립한 벡터베스트라고 하는 트레이딩 교육기관에서는 MACD를 비롯한 매매 지표들을 현 시점 투자 환경에 특히 코인처럼 단기 유동성이 넘쳐나는 종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에 걸친 개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MACD V Pro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원 제작자인 데이비드 폴을 기리는 의미로 폴 MACD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전설로 추앙받았던 데이비드 폴, 이분이 직접 개량한 폴 MACD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 100억 트레이더의 매매 비법서 전자책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확인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청 남겨주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구획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위쪽이 원본 MACD, 아래쪽이 개량된 폴 MACD 지표입니다. 횡보가 발생한 이 구간, 또 이 구간을 살펴보면 지표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죠. 이런 잡음 구간, 잡아내는 효율이 대략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지표이고요. 또 이 구간처럼 추세장에서는 원본과 달리 이 구간 하나하나를 단타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죠. 기존 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낸 폴 MACD 매매 전략 살펴보시죠. 먼저 두 지표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볼 텐데요. 가격이 횡보한 이 자리를 보면 원본에서는 위아래 교차가 계속되는 반면 두 선을 그냥 영선에 붙여버리죠. 잡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의 횡보, 여기도 살펴보면 계속해서 위아래 짧은 교차가 반복되는 반면 또다시 두 선을 붙여버리죠.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횡보 구간에서의 교차, 이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영선에서 두 선을 붙여버리던가 아니면 영선 인근에서 두 선을 붙여버리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아주 혁신적으로 횡보 구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추세가 시작됐던 여기와 이 자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횡보 구간 내내 두 선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다가 이 캔들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붙어있던 것이 이때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본 MACD도 이때 골든크로스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가 이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올바른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두 선이 벌어지는 이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시작됐던 이 구간 역시 두 선이 달라붙어 있다가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숏 포지션 들어가는 자리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추세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폴 MACD의 히스토그램은 원본과 같이 두 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모멘텀 측정 도구입니다. 큰 상승 추세 중에도 시간 조정이나 가격의 눌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모멘텀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모멘텀이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하죠. 하락하다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모멘텀이 여기에서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승 시작점, 바로 이 캔들이죠. 이때도 볼까요? 내려가던 모멘텀이 이때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죠. 수직으로 세워보면 이 자리네요. 이때도 보시죠. 여기입니다. 즉 이때 만약 포지션 진입 기회를 놓쳤다면 추가적인 포지션 진입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웨이브 하나하나 단타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를 하나씩 표기한 다음 이 자리를 원본 MACD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골든 크로스가 들어간 걸 보고 포지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입 자리의 수익률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 개량된 폴 MACD 지표는 자산군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유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폭발하는 코인이나 해외 선물 그리고 개별 주식에 적용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폴 MACD만 가지고 매매법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종목과 다양한 타임프레임 보여드릴 텐데 먼저 단타의 상징 비트코인 10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폴 MACD에선 이 히스토그램이 독립적인 모멘텀 측정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탐색 기준을 히스토그램으로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확인되었는데 재밌는 건 두 선이 지금 바닥이 붙어 있죠. 들어갔어도 별 영향가 없는 자리라는 건 충분히 확인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로부터 두 선이 유의미하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말고 포지션 들어가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하락의 직전 고점 여기죠. 이 자리로 잡고 손익비는 보통 2배를 사용하지만 우리에겐 강력한 매매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방향 매매 신호가 나올 때까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절만 나가지 않으면 포지션 계속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요.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두 선이 크로스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 자리죠. 여기서 익절하는 것이 첫 번째 매매 전략이고 그런데 이 매매법이 단타 기준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간중간 끊고 가는 방법 설명드리는데요. 상승 중에는 지표의 영선 밑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포착하면 여기죠. 처음 들어간 포지션은 이 자리가 익절이 되고요. 모멘텀이 영선 밑으로 삐져나온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영선 안으로 들어온 이 자리가 다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다시 포지션에 진입하고 다시 영선 밑으로 내려온 곳이 여기네요. 다시 익절. 이 자리에서 영선 위로 또 올라오죠. 포지션 진입하고 이때의 익절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익절 이후 다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기준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히스토그램의 상승을 통해 확인했는데 이때 교차 검증하는 것이 바로 폴 MACD 선입니다. 이 선이 계속 상승을 유지해 줘야 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이 전략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모멘텀이 밑으로 내려가고 두 선이 달라붙는 이런 구간들 다시 걸러보내고요.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발생하면 포지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매매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질 거예요. 그런데 진행시키다 보니 또 영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그 후 또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는데 여기서 영선 밑에 있던 모멘텀이 잠깐 올라오긴 했으나 위쪽에 큰 모멘텀이 계속 밑으로 누르는 중이죠. 가격 움직임엔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이후 더 살펴보았는데요. 두 선이 붙어 있어요. 당분간 그냥 관망하면서 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격 변동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두 선이 이제 밑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죠. 모멘텀도 명확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가격의 변동은 현재의 고점 이후 계속해서 횡보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MACD의 원리에 따라 점점 힘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간을 더 지나 보내고 다음 매매 신호가 나오길 기다려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판별이 되네요. 하락 전환 신호가 지표 신호를 통해 중첩됩니다. 첫째, 이 자리를 통해 모멘텀은 더 이상 영선 위에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가격 변동은 가벼운 움직임인 것에 비해 모멘텀의 변동은 무거운 움직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 가격은 꾸준한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하락해 갑니다.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셋째, 이 폴 MACD 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재미난 현상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황색 신호선은 길이값이 9이기 때문에 MACD 선에 비해서 당연히 장기 이동평균이 되죠. 장기 이동평균은 단기 이동평균의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락 교차가 확정된 이때 이후 저항으로 작용되는 걸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모멘텀 역전, 둘째, 다이버전스, 셋째, MACD 선에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 여기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지금 구간을 전체 다시 살펴보면 이런 강력한 상승 추세였었기 때문에 역방향 매매는 신중해야만 하고 그래서 3단계로 검증한 것이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에 맞게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 롱 포지션과 반대로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영선 위로 한번 올라왔던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로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죠.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마다 대표 종목들을 이렇게 동시에 모니터링 하다가 신호가 나온 종목만 선택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총 4개의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건데, 첫 번째 종목은 가격 눌림 저점에서 모멘텀이 바닥까지 내려가 음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양수로 전환되는 자리이고, 두 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네요. 이 종목은 매수 자리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고점에서 가격은 상승, 모멘텀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된 이후로 두 선의 하락 교차와 함께 모멘텀은 완전히 영선 밑으로 내려갔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가격이 완전히 꺾이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종목은 현물인 게 아쉽죠. 노리고 있다가 숏 들어가는 자리 찾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때의 크로스 이후 하향으로 반등 한 번 없이 가격이 쭉쭉 내려가다가 이때 모멘텀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가만 놔둬도 하락인데 굳이 더 강한 하락을 만들었다는 건 이때의 횡보 이후 가격을 한번 분출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다려봐 알겠죠? 네 번째 종목은 이때의 데드크로스 이후 모멘텀 하락, 완전히 하락이죠. 가격 고점 하락, 그냥 하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MACD 선이 영선에 달라붙었네요. 이후 가격 변동을 조금씩 따라가 보면 첫 번째 종목은 매수 들어간 이후 가격이 잘 올라 주었죠. 그리고서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모멘텀의 상승 이후 눌림, 그리고 모멘텀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이 자리에서 MACD와 신호선은 모두 상승을 가리키네요. 일본 기준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 볼 만합니다. 지표 신호 나온 대로 포지션을 운영해 가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숏 포지션을 잡고 싶었던 두 번째 종목, 이때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하락 이후 상승에 숏을 쳤어야죠. 지금도 하락 이후 상승에 숏을 치는 자리로 보입니다. 숏을 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죠. 세 번째 종목도 따라가 보죠. 가격이 횡보하며 두 선은 붙어 있습니다. 좋은 양봉과 함께 두 선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다음 캔들에서 모멘텀이 영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지금은 하락 쭉 나올 수 있는 반등을 짧게 노릴 만한 자리입니다. 앞서 이 자리처럼 추세를 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은 작게 조심스럽게 운영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보면 한 번의 눌림 이후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런데 이건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고점 상승, 고점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부터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익절해 주도록 하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기는 했으나 소용이 없죠. 적절히 잘 빠져나온 것 같네요. 네 번째 종목은 두 선이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가 가격 반등, 저항 맞고 내려오는 자리, 상승 모멘텀이 미세하게 있었던 것이 다시 이 자리에서 꺾이죠. 그리고 마지막 두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 선물 가능했으면 바로 숏 치고 싶은 자리죠. 이후 신호에 따라 포지션 운영해주면 됩니다. 지금 한국 주식을 보여드렸지만 일관성을 위해 초록색 양봉, 빨간색 음봉 썼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지표의 신호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장 시작에 앞서 여러 종목을 한눈에 비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높은 변동성으로 악명 높은 솔라나 코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시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과 가격의 지지 저항까지 함께 사용해서 보다 정교한 분석 해보도록 하죠. 가격 횡보가 길어지자 모멘텀은 영선에 수렴하게 되어버렸고 두 선 역시 영선 인근으로 끌려 내려온 다음 결국 달라붙어 버렸네요. 이때 거래량이 한번 치솟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가격의 방향을 잡아보기는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금 모멘텀의 증가와 함께 달라붙었던 두 선이 분리되기 시작했네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장대 양봉의 직전 고점, 꼬리 고점이 이 자리죠. 여기서부터 다음 음봉의 저점 끝, 여기까지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 지지대를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 매매는 스윙 트레이딩 이하의 단타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법 기준대로 포지션을 운영해 보도록 하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두 선이 달라붙고 모멘텀이 영선 밑으로 한번 살짝 내렸죠.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손절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처럼 익절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이 만약 지금처럼 계속 하락하게 돼버리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격은 횡보하게 되죠. 즉 지금의 상승 이후 시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포지션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좋은 양봉이죠. 그리고 방금 익절했었던 기준이 바로 이 모멘텀인데 다시 영선 위로 올라가며 하락하던 모멘텀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 정확히 지지로 작용하고 이제 상승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구간을 강력하게 상승 돌파했죠.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 바로 밑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 가격 변동에 맞게 포지션 운영해 나갑니다.
모멘텀 하락 또는 두 선의 크로스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나왔네요. 따라서 지금 이 캔들에서 익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았더니 모멘텀이 다시 영선 위로 올라갔고 하락하던 모멘텀 전체 역시 위로 상승했죠. 그런데 문제가 앞서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지금은 주황선이 미세하게나마 횡보를 거쳐 하락 전환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추세 매매의 대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하락 전환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네요. 가격의 상승, 모멘텀의 하락, 그리고 모멘텀 전체가 영선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고 여기에서 주황색 신호선에 저항 맞고 MACD 선은 하락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으로도 동일한 다이버전스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하락 전환될 때 거래량 다이버전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고점 이전에 저점의 밑꼬리 자리, 이곳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지지 구간입니다. 앞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지 구간이 돼야 되는데 완전하게 돌파되었죠. 모멘텀과 MACD 두 개에 걸친 다이버전스 신호까지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을 확정해도 됩니다. 포지션에 진입하고 이제는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 상단에 손절선을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터져 주었네요. 포지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포지션 잘 운영해 보도록 하죠. 이후 MACD 신호를 살펴보니 두 선이 달라붙고 모멘텀이 위로 살짝 올라온 게 보이네요. 이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익절해 주고요. 이제는 완전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만 노려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또다시 진입 자리가 나왔죠. 모멘텀의 하락과 달라붙었던 선이 다시 한번 분리되기 시작하네요.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다시 위로 한번 올라오죠. 그러면 아주 미세한 손절이지만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멈춰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지금은 이 자리 하락의 직전 고점이 이 자리죠. 따라서 이 저항 맞고 내려오는 자리 다시 한번 숏 포지션 기회를 찾아보죠. MACD 신호를 다시 한번 더 기다려 봅니다. 여기가 좋네요. 모멘텀은 완전히 영선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반등해서 잠깐 위로 올라왔던 MACD 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진입한 포지션 잘 운영하다가 또다시 신호가 나오면 반응해줘야죠. 이 자리입니다. 모멘텀이 위로 올라왔죠. 지금의 이 매매인 포지션 전체에 대해 다시 한번 기본 MACD와 포지션 들어가는 자리 비교해보면 첫 번째 매수 들어갔던 이 자리 별다른 신호를 감지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매수 자리 역시 기본 MACD에서는 골든크로스 확정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꼬임이 시작돼요. 계속 꼬이죠. 가격은 미세하게 상승했으나 상승 모멘텀이 많이 꺾인 자리죠. 이 구간 동안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폴 MACD 지표는 액티브 트레이드나 사비오 트레이드 같은 유럽 전용 서비스에만 공개된 자료로 한국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뷰에 구현한 것입니다. 지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정보란 안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신청 양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연결되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해당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제공해 드리고요.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댓글에 오늘 영상 감상평과 함께 신청했다고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 매매법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활용성과 다양한 타임프레임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익절하는 하루 되길 바래요.